어디에 출마했던 누구 그리고 당선된 누구 이런 사람들인데 살펴보면 전부 다 양지예요. 양지로 갔어요. 예, 국민의힘의 양지. 그러니까 TK 지역에 간 사람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강남 쪽에 좀 서울. 유리한 예. 서울에 유리한 지역에 간 사람들도 예.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선은 못 되더라도 공천은 좋은 곳에 받은 사람도 있고, 예. 그리고 누가 봐도 그냥 가면 당선되는 곳에 공천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4월 16일이라고 하면 네. 이 김대남 비서관이 이제 이원모 비서관한테 밀려가지고 이미 이제 자기는 총선 출마는 좌절이 됐고 그렇죠. 그 결과를 본 뒤거든요. 근데 용인은 양지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줘요. 용인은 처인구는 양지라서 이게 어떻게 음지라고 할 수 있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전에 이제 줄곧 당선을 했던 지역구.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강남으로 가려고 했던 이원모 검사를 그러니까 비서관을 예. 이제 용인 처인구로 보내는 거는 음지로 보내는 거다라는 그런 약간 이제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있었죠. 예.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그 이원모나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들 몇 명 사람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뭐 강모 씨라는 사람은 대통령실 들어갈 때부터 이미 그냥 좋은 자리를 받고 들어갔고 그리고 나갈 때도 총애를 얼마나 받았는지 2계급 승진을 하고 갔다. 근데 그 당시에 대통령실의 문제가 뭐였냐면 1년 6개월 거의 2년 가까이 됐는데 승진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이 사람의 이제 그 김대남 비서관의 약간 그 불만 사항 같은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적당히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나가주면 또 승진을 하고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인사 적체가 돼 있으니 예, 그 승진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 이뻐하는 사람은 2계급 승진을 시켜갖고 내보내준다라는 네.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는 2계급 승진시켜서 뭐 좋은 양지로 혹은 또 당선이 이제 보장된 곳으로 보내고 누구는 승진을 안 시켜주고 일종의 대통령실 안에 차별이 존재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람 혹은 또 십상시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과 그 밖의 비서진들이 구분되고 갈려져서 일종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차별이 있었다. 그렇죠. 정말 이런 수준이었군요. 에? 그리고 그 대통령이 예전부터 같이 일했던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검사 출신들, 예 그런 분들이나 예. 아니면 이제 수사관들, 뭐 예를 들면 그 표현을 좀 빌리자면 이제 예. 술친구들 술친구?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술친구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중에 예. 그 뭐 면면을 살펴보면 야, 이 사람은 취재를 해보면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술친구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얘기 좀 듣습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 중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중용을 받고 이제 처음부터 약간 이제 막리를 시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깝지 않고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냥 차별 대우를 받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 불만 사항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뭐 봉건 시대 왕조 국가도 아니고 대한민국 그리고 21세기에 선진국 대열에 올라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겁할 노릇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그 십상시를 통해서 대통령실 전체를 좌우하고 있다라는 게 김대남 씨의 증언이라고 봐야 돼요? 인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식, 예, 네. 대통령실의 인식. 네, 대통령 그 김대남 비서관의 인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네트워킹이라던가 이런 이제 지배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 실제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부에 있는 분이 그렇게 인식을 했다고 한다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그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전 보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겁니다. 자, 십상시 10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십상시는 그 더 많아요? 삼국지의 그 10명을 얘기하는 건데 10명 넷이 얘기하는 예. 건데
그 정도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가까운 사람들을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김건희 여사가 그 십상시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업무를 지시하고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명태균 씨도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를 보면 자기도 뭐 시키는 일 안 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분이 이제 그 십상시 멤버는 아니겠죠. 이 사람은 밖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김대남 씨가.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나갔다 정도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조금 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그 시기에 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이게 그냥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취재를 하다가도.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지면 그 발언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 오는데 그때는 사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문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제가 못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왜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런 이상한 움직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냐. 그래서 그 맥락을 이해하려고 제가 물어봤던 거라서 그 사람들이 어떤 지시를 받아서 어떤 일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그 김대남이라는 그 목격자인 거죠. 그렇죠. 예, 대통령실 안에 있던 어떤 그 김대남이라는 목격자가 실제로 대통령실 돌아가는 상황을 목격하고 이런 일도 있고 아무개는 이런 특급 대우를 받고 아무개는 차별을 받고 이런 상황을 쭉 보다가 이제 진보 언론 매체들한테 관련된 소스를 제공을 하고 취재를 본인도 있으면서 부당함을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기도 이렇게 헌신했는데 결국은 이원모 전 비서관에게 밀려서 일찌감치 용인에 가서 터를 닦고 있었지만 끝내 낙하산 이원모를 이기지 못하고 본인은 공천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공정함을 강원도 후배이자 또 그 진보 매체에 있는 후배들은 또 제대로 취재를 할 거라고 판단해서 이러저러한 소스를 주고 당신들이 좀 취재해서 진실을 좀 밝혀줘라고 당부를 한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김대남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때묻지 않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이태원 참사 1년이 지나고 나서 대통령실 그 누구도 사과 안 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대통령실 소속인데 몰래 혼자 이태원 참사 추모식 갔다가 거기서 추모를 하고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거기서 김대남 이제 만난 거예요? 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있을 때라 이분이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사고가 날까 싶어서 그날 좀 일찍 빠져나왔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으로서 어떤 실익을 따지기보다도 저한테 설명했던 것도 사실은 이 비상식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취재를 하고 문제 의식을 갖고 이제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해서 그냥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언론 보도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언론 보도의 맥락이 부족할 때 그 내용을 물어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상황과 정황과 그리고 그때 당시의 맥락을 합쳐보면 이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목격자 김대남 씨가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사,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의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김대남 씨의 관심은 오로지 김건희 여사에게 잘 보여서 본인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공천받아서 출마해서 국회의원 되려고 이제 그렇게 본인 스스로는 애쓰고 있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대통령실의 권력 구조가 김건희 여사 위주로 편제가 돼 있고 사실상 모든 중요한 결정은 김건희 여사 중심으로 되고 있다. 이거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설명했던 것들 중에 제가 이제 기억에 가장 크게 남는 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냐 제가 그런 것들을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가 없다. 컨트롤 타워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예. 그리고 디올백 사건, 예. 그리고 일련의 그 여러 이제 의혹들 이 중에 하나를 주면 나머지를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못한다. 그에 대한 결정이 없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를 했으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김대남 비서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내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